네, 시장 흐름 좀 살펴볼게요. 네, 오늘 그 일제히 그 미국 증시하고 유럽 증시가 좀 상승한 부분이 있죠. 네, 다우가 0.63, S&P 500이 1.15, 나스닥이 1.65, 러셀 지수가 1.64. 네, 유럽 증시도 다 상승했습니다. 어제 그 중국 증시가 좀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좀 직관적으로 볼게요. 아, 물론 이제 이렇게 이게 이렇게 보게 되면 약간 그러긴 한데 보시다시피 하락하다가 반등 이렇게 보시는 게 낫겠죠. 큰 그림을 봅시다. 너무 짧게 보면 그러니까. 네, 나스닥도 최근에 좀 이렇게 하락하다가 반등인 거죠. S&P 500도 하락하다가 반등.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많이 올랐네요. 하락하다가 반등인데 반등 지수 상승폭이 크네요. 3.60인가. 니케이 지수는 어제 좀 빠졌고요. 일본 지수. 대만 쪽도 좀 빠졌고. 독일은 약간 보합의 모양새가 있네요. 프랑스 까크 지수는 그래도 반등해주고 있고. 베트남 쪽은 쭉 올라가고 있고. 그 중국이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는 소식 때문에 반등해서 좀 올라온 거 있죠. 최근에 사거리 연속 빠지다가 갑자기 급등 때렸죠. 어, 상승 올림 캔들 나왔네요. 롱바디. 홍콩 엣지지수도 반등해줬고 중국 쪽이 대부분 좀 반등해줬습니다. 중국 시장이 좀 반등해주다 보니까는 뭐 글로벌 시장도 함께 좀 동반 반등해주는 모양새가 있습니다. 그렇죠. 중국 섹터는 거의 대부분 반등해줬습니다. 중화권 쪽. 그리고 뭐 주요 그리고 요거 하나 볼까요? 금값이 좀 빠졌어요. 1920달러 온스당. 금값이 약간 빠졌습니다. 유가가 67달러죠. 최근에 70달러에서 놀다가 그 67달러고. 암호화폐는 3만 달러. 최근에 2만 6천, 5천 달러까지 떨어졌다가 3만 달러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. 채권 금리는 뭐 10년물 3.7% 정도 계속 머무르고 있고. 네, 그런데 이제 요거 보시게 되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. 네, 미국의 6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5월에는 102.5였는데 109.7로 작년 1월 이후 최고치라고 합니다.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그래도 괜찮죠. 산업 생산은 좀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소비 심리는 견고합니다. 괜찮습니다. HSBC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이 4분기 때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얘기했고 유럽은 내년 경기 침체가 전망된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. BOA에서는 미국 연준 7월, 9월에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. 두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좀 이야기하고 있죠. 근데 그 두 차례가 7월, 9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거는 뭐 예상치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보세요. 그냥 여하튼간에 뭐 한두 차례 더 금리 상승이라는 거 아닌가. 그러니까 이게 저기 있죠. 금리 상승이란 부분은 이제 물가가 하락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. 지금 고물가인 거 아시죠? 예. 고물가인 거라서 물가가 하락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리를 계속 인상 폭을 두 번 남겼잖아요. 그러니까 금리 저기 뭐랄까 물가가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. 뭐 최근에 뭐 9점 몇 프로에서 뭐 5%까지 떨어졌다는데 그건 떨어진 거 아니에요. 그거는 이제 하도 올라갔다가 이렇게 고점에서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거지. 뭐 박스권 고점에서 박스권 저점으로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이미 2%대에서 9%대까지 올라온 건데 기껏 해봤자 5%인데. 네, 이거 물가 떨어진 거 아닙니다. 착시 효과니까 너무 그러지 말고.
물가가 안 떨어지니까는 보시다시피 연준에서 금리를 또 한 번 더 인상한다는 거잖아요. 최소 보태도 한 번인 거고, 예, 두 번 더 올린다는 거잖아요. 그리고 오늘 그 미국의 5월 내구재 주문 경제지표에서 전월 대비 1.7% 증가했다. 그래서 이제 뭐 내구재 쪽 항공주가 좀 상승한 부분이 있고요. 미국의 4월 주택가격이 전월 대비 0.5% 3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. 미국의 5월 신규 주택 판매 지수가 12.2%로 2022년 2월 이후 최대. 이건 부동산 쪽 말씀드렸죠. 부동산 쪽은 제가 올라간다고 얘기했잖아요. 다만 이제 오해는 하지 마세요. 부동산 가격이 그동안 떨어졌다가 이게 반등해서 올라가는 거지 이게 평생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반등이에요. 내년에는 부동산 가격 떨어질 거예요. 그러니까 지수가 반등해서 올라가듯이 부동산도 지수하고 거의 커플링 돼서 올라가요. 단지 그 시기의 차이인 것 뿐인 거지. 근데 이제 여하튼 간에 뭐 부동산 거래는 제가 보기에는 끝났어요. 부동산 거래는 끝났지. 물론 8월 달에 있긴 있는데 8월이 막판이긴 한데 하여튼 부동산은 끝났어요. 제가 보기에는. 나중에 얘기해드릴게요. 부동산 얘기하면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요 정도만 얘기할게요. 근데 이제 가격은 올라가는 거 맞아요. 예, 올라가는 거 맞아요. 그건 이제 기저효과의 의미니까 그렇다고 평생 올라가는 거 아니고요. 예, 그냥 네 올해는 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같이 올라가는 거고 내년에 어차피 지수 빠질 거예요. 그러면 같이 부동산 떨어져요. 네, 그 혹시는 오해하지 마시고. 그 다음에 오늘 그 상승 ETF를 보게 된다면 암호화폐, 중국 부동산, 항공주, 반도체, 기술 쪽 올라갔다는 거. 오늘 지수 상승을 주도했던 섹터는 반도체, 전기차, 여행, 항공. 네, 요쪽 섹터가 좀 올라갔다는 거 말씀드리고. 그 다음에 그래도 이렇게 볼까요? 네, 자유소비재, 네, 테슬라, 네, 2.06% 올라갔고. 반도체 쪽도 3.28%. 반도체 쪽을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한데. 원자재, 머티리얼스 1.40, 산업재 1.26, 커뮤니케이션 서비스.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올라갔어요. 에너지 쪽도 그래도 0.23 올라왔네. 다 올라왔네. 보건 의료 쪽만 마이너스 0.20 빠졌고요. 매부, 어우, 씨, 뭐야? 화려한데? 녹색, 밝은 녹색, 연두색 계열인가요? 네, 테슬라가 3.80%, 엔비디아가 3.06%, 네, 상승, 마이크로소프트도 올라갔고, 메타도 올라갔고, 메타 3.08. 뭐, 전반적으로 다 올라갔네요. 화이자는 좀 빠졌고, 마이너스 1.27. 엘리 리리 앤컴퍼니 2.59 상승. 뭐, 그냥, 네, 전반적으로 다 상승했다. 홈디포가 은근하게 계속 올라가죠. 어제도 올라가고 오늘도 올라가고 나이키도 올라가고 약간 그 헬스케어 쪽은 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. 네, 전반적으로 이렇게 볼게요. 요 정도 그냥 기본적인 흐름만. 그 약간 근데 이게 그게 있더라고요. 그 제가 글로벌 증시를 같이 보긴 하는데 한국 증시는 약간 좀 디커플링 되는 모양새가 있어가지고 미국 증시가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또 긍정적으로 보기도 그렇고 커플링 되는 느낌이 약간 없어. 약간 잔파동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여하튼 간에 그래도 뭐 글로벌 증시가 긍정적으로 올라간 부분이 있을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 있죠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볼까요? 환율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 환율은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으니까 환율은 어제 좀 말씀드린 것에 역 뭐지? 컵앤 핸들형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환율 쪽은 빠졌죠. 예, 어제 1300원까지 올라갔다가 예, 어제 얘기됐어. 역 컵앤 핸들형 패턴
이런 패턴이 이렇게 보통 이렇게 나와요. 그러니까 컵 아시죠? 컵 핸들 패턴이 이거잖아.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. 그쵸? 이 자리에서. 근데 이걸 거꾸로 해봐. 거꾸로 하면 이렇게 된다고. 그러면 이게 핸들이기 때문에 이어서 이렇게 더 빠질 수가 있다고. 그래서 저는 환율 쪽은 약간 빠진다고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1300원대까지 올라가잖아요. 그러다 지금 1297원까지 좀 빠졌죠. 그러다 나중에 올라갈 거예요. 나중에 그 2000원대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당분간 좀 빠지긴 하죠. 여하튼간에 그렇습니다. 환율 쪽까지는 좀 체크해서 전반적인 뭐 시장 흐름을 살펴봤습니다. 네,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신 분들은 네, 좋아요. 새로 오신 분들은 꾸덕꾸덕 한번 눌러주고요.